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부의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부자들은 도대체 뭘 다르게 하는 걸까? 내 재정 상태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사실 부는 단순히 더 많이 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불리는지의 설계가 중요하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책 부의 설계를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보신다면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의 전략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부를 이루는 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과 꾸준한 실행입니다. 자, 이제 부의 설계를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부, 돈은 통제하라.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글쎄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은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돈에 끌려다니며 그저 남는 돈으로 다음 달을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라. 자, 먼저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월급을 받으면 어떤 순서로 돈을 씁니까? 월세, 대출, 공과금, 보험료, 카드값,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정말 극적으로 남은 돈이 있을 때 저축이나 투자에 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흐름대로 사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우선순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야 저축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은 이미 나를 떠난 뒤입니다.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돈을 남기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씁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인 4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거나 투자에 쓰고 나머지 1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될 텐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과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돈은 언제나 나를 떠나갑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여러분은 매달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있나요? 아니면 월세, 카드사, 은행을 위해 쓰이고 있나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라. 돈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원칙을 알았을 때 솔직히 믿기 힘들었어요. 매달 고정비도 빠듯한데 내가 나한테 돈을 남길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 책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실천해봤습니다. 월급의 10%만 따로 떼어 저축통장에 넣기, 생활비를 그 이후에 맞추기.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만들어내는 힘은 엄청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3. 돈의 통제권을 가져오는 방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의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한 3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월급의 10에서 20%는 무조건 자신을 위해 떼어놓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축, 투자, 공부 등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세요. 나머지 80%에서 90% 안에서 생활비를 맞추기. 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이 달라집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3. 돈 관리의 시스템화. 급여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저축용, 생활비용, 투자용.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돈이 알아서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돈이 알아서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돈의 주인이 되는 길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뼈아프지 않나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돈에 끌려다니며 사는 삶은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값을 저축으로 돌리는 것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순간 삶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는 돈은 여러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돈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돈을 끌고 다닐 것인가. 네, 2장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월급이 들어온 날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날이다 하면서 기분 좋게 쇼핑하고 며칠 뒤 카드값 보며 한숨 쉬는 날들. 아니면 이런 경우는요, 나도 한 번쯤 좋은 걸 써봐야지 라고 결심하며 비싼 물건을 사놓고 정작 잘 쓰지 않는 경우.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쓰는 행위가 우리 뇌에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의 쾌감은 찰나지만 그 대가는 오래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소비의 함정을 깨닫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비를 통제하는 법과 올바른 소비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소비는 멈추지 않는가? 자, 먼저 우리가 소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서는 소비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 보상 심리. 스트레스 받을 때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며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고된 하루 끝에 배달 음식이나 비싼 디저트로 스스로를 위로하죠. 두 번째, 비교 심리. SNS를 보며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미래 불안 심리. 지금 행복해야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당장의 소비를 선택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들도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비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부자의 소비법, 가치 소비. 부자들은 소비할 때 이런 기준을 따릅니다. 이 소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그들은 소비를 가치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공부를 위해 책이나 강의를 구매하는 것은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물건 구매는 낭비로 여깁니다. 책에서는 이를 가치 소비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세 가지 규칙을 따라보세요. 첫 번째로 소비를 기록하라. 매일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적어보세요. 기록만으로는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록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소비 전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가?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최소 24시간 고민 후 결제하세요. 세 번째, 대체할 방법을 찾아라. 커피를 매일 사 마시는 대신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건강하게 요리해보세요. 네, 작은 소비의 대가를 계산해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작은 소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5,000원에 30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80만원을 연 7%의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10년 뒤에는 약 250만원 이상이 됩니다. 작은 소비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소비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앗아간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지금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부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소비를 재설계하라. 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는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곧 부자의 삶으로 이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때마다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다시 강조할게요. 첫 번째, 소비를 기록하라. 두 번째, 소비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세 번째, 작은 소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마지막으로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많이 버는 데서 오지 않는다. 돈은 내가 쓰는 방식을 바꿀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네, 여러분의 돈이 빠져나가는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네, 3장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일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돈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네, 부의 설계 3장에서 소개하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실천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돈이 스스로 일해야 하는 이유. 자, 먼저 우리가 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원이 있습니다. 시간, 체력, 에너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24시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돈은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리라는 강력한 원리를 통해 돈을 불려줍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당신의 가장 충직한 직원이 될 수 있다. 단, 당신이 그 직원에게 일을 맡길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렇다면 돈이 돈을 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로 돈의 역할을 바꿔라.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까요? 아니요. 투자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서 번 돈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투자로 벌린 돈은 무한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 겁이 나는 이유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시작해라. 작은 돈도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ETF나 정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년 후 그 돈이 자라나는 걸 직접 경험하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5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어요. 6개월 후에 작은 수익을 보고 나니 이 돈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돈이 스스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라. 여러분, 복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복리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부의 마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매달 10만원씩 1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1200만원, 10만원 곱하기 120개월 이지만 실제로는 약 17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20년 후에는 약 5천만원 이상, 30년 후에는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투자는 시간과 복리가 함께 일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리스크가 걱정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 투자하세요. 두 번째, 장기 투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와 시장의 성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공부하라. 투자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하지 마세요. 적어도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은 후에 시작하세요.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일하게 만드는 첫걸음.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통해 스스로 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만들어라. 세 번째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원, 10만원부터 투자에 나선다면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 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돈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라. 여러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돈을 관리하시나요? 월세, 대출, 공과금, 자동이체가 나가고 그 다음 카드값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혹시 남는다면 저축이나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돈 관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 너무 익숙하시죠? 네, 부의 설계 4장은 이 비효율을 깨부수고 돈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돈 관리 루틴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돈이 나를 위해 체계적으로 일하도록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의지력과 감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축을 더 해야지. 이번 달엔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다짐을 매달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쾌락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돈 관리에서의 의지력을 믿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시스템이 의지를 대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 개의 통장을 만들어라. 자, 돈 관리 시스템의 첫 단계는 통장 분리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수입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라. 각각의 통장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형성 통장, 월급의 20에서 30%를 여기에 자동 이체합니다. 저축, 투자 또는 학습과 같은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절대 이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정비 통장, 월급의 50에서 60%를 여기에 배분합니다. 월세, 대출,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을 담당합니다. 이 통장에서 모든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세 번째로 생활비 통장, 나머지 20에서 30%는 생활비 통장에 넣습니다.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 일상 소비를 이 통장에서 해결합니다. 이 금액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이렇게 통장을 분리하면 돈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감정적으로 소비를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라. 통장을 나눴다면 이제 중요한 건 자동화입니다. 첫 번째로 월급날을 기준으로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자산 형성 통장은 투자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동하고, 고정비 통장으로는 공과금, 카드값, 자동 납부 연결을 하고요. 생활비 통장은 일정 금액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산 형성 통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PF, 정기식 펀드, 예금 등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에 돈을 넣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비로 빼나가는 돈은 없게 설정하세요. 세 번째로 생활비 통장에서 반드시 체크카드나 소액 예산 앱을 활용하세요. 신용카드는 쓰지 마세요. 예산이 초과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멈추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돈이 올바르게 관리됩니다. 자동화의 심리적 효과. 시스템을 자동화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결정 피로가 사라집니다. 매달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투자와 저축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정 소비가 줄어듭니다. 생활비 통장에서만 돈을 쓰다 보니 내가 진짜 필요한 걸 사고 있나를 더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자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매달 자동으로 저축하고 투자한 돈이 점점 쌓입니다. 복리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돈 관리 시스템으로 자유를 설계하라. 돈 관리에서 의지를 배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누어 수입을 분배하고 모든 돈의 흐름을 자동화시키고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따라라. 돈 관리의 핵심은 단순화와 자동화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순간 돈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시작하세요. 네, 5장 소득을 확장하는 법. 여러분은 자신의 월급이나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 연봉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야. 월급에 추가 수입을 만들 방법이 없어. 하지만 책 부의 설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소득은 단지 시작점일 뿐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들의 수입을 2배, 3배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확장하려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먼저 소득 확장의 첫걸음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3가지 잘못된 믿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시간에 비례해 돈을 번다면 소득은 절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능력은 지금 소득으로 증명된다. 현재 소득은 단지 과거 선택과 경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앞으로 선택과 노력에 따른 소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은 복잡하고 어렵다.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치를 제공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소득은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득 확장의 3가지 원칙.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을 곱하라. 하루 24시간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시간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내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를 증폭시켜라. 돈은 가치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가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담당 업무의 가치를 높이거나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전문성을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라.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책에서는 이를 소득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업에 부업, 투자, 재능 공유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잘 실천해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득 확장 전략. 이제는 구체적인 실전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의 설계에서는 소득 확장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본업에서 수입을 늘리는 법. 회사에서는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가치를 명확히 증명하세요. 본인의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보고서를 준비하세요. 상사와의 연봉 협상 전에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두 번째, 부업과 사이드 프로젝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해 부업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콘텐츠 제작이나 전자책 출판, 사진에 재능이 있다면 스톡 사진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로 돈을 늘리는 법.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는 자금을 ETF, 배당주, 부동산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세요. 투자 수익은 시간을 활용한 소득 확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득 확장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책에서는 소득을 확장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재정적 안정감. 수입원이 다양해지면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 여유. 소득이 늘어나면 반드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과 성취감. 소득 확장은 곧 당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소득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소득 확장의 프레임을 바꾸고 시간을 곱하고 가치를 증폭하며 수입원을 다각화하라. 꾸준히 실천하고 시스템으로 소득을 확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이 달라지면 통장 잔고도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득 확장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네,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6장, 번 돈을 지키는 법.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이나 연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돈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 돈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소비 습관과 감정적인 돈 관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다룹니다. 돈을 지키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끝없이 통장이 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는 3가지 이유. 먼저 돈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행을 쫓아 비싼 옷을 사고 충분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바꾸고 기분 전환을 위해 충동 구매를 합니다. 이런 소비는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판단.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분을 풀기 위해 지출을 합니다. 한 번뿐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결국 통장이 텅 비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돈 관리의 부재. 돈을 벌기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돈은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저축과 투자, 지출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네, 소비 습관을 혁신하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소비 습관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를 필요와 욕구로 구분하라. 모든 지출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인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를 계획하라. 매달 소비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세요. 예산을 벗어나는 지출은 다음 달에 살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미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금 소비를 늘려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는 돈을 쓰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반면 현금은 지출할 때마다 실질적인 금액을 느끼게 해줍니다. 돈 관리 시스템으로 지켜라. 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정비와 가변비를 분리하라. 고정비, 월세, 대출, 보험 등 고정비는 따로 통장에 넣고 가변비, 식비, 교통비, 여가비는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 예비 자금을 확보하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예비 자금으로 준비하세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거나 소비하지 마세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라.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저축, 투자, 고정비가 자동으로 분배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지출을 통제할 필요 없이 돈이 알아서 지켜집니다. 자산을 지키는 투자 전략.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위험을 피하세요. 안정적인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두 번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라. 하나의 자산에 모은 돈을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 분야의 돈을 나누어 투자하면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며 복리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 만들기.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번 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혁신하고 철저한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은 습관이다. 이제 여러분의 소비와 지출 습관을 돌아보고 번 돈을 지키는 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법이라는 것을요. 소비를 관리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습관은 단순히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소비를 통제하고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을 줄이는 투자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쌓일 때 결국 우리가 꿈꾸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의 확장을 위한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진정한 부의 설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